안녕하세요. 오늘은 글로벌 물류 방식을 디지털로 확 바꾸려는 이스라엘 기술 기업이죠. 프레이토스, 티커는 CIGO인데 이 회사 관련해서 보내주신 자료들 같이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프레이토스의 사업 모델부터 최근 실적, 재무 상태, 또 성장 가능성이나 리스크까지 좀 깊이 있게 다룬 분석 자료들이죠. 네, 맞아요. 이게 국제 운송 시장이 워낙 복잡하잖아요. 여기서 프레이토스가 정확히 뭘 하려는 건지, 그리고 재무 상태는 또 어떤지, 투자 관점에서 뭘 봐야 할지 핵심만 좀 빠르게 짚어보죠. 좋습니다. 일단 프레이토스가 풀려는 문제가 뭔지부터 봐야 하는데요. 기존 국제 화물 운송은 아시겠지만 전화나 이메일로 막 주고받고 하니까 엄청 비효율적이었어요. 그렇죠. 시간도 오래 걸리고 가격도 투명하지 않고 약간 옛날 방식이죠. 네, 맞아요. 거의 20년 전 여행 예약하던 시절 생각하시면 돼요. 이걸 프레이토스는 이제 두 개의 디지털 플랫폼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아, 플랫폼이 두 개군요. 네, 첫 번째가 프레이토스닷컴이에요. 이건 주로 중소기업들, 수입업체나 제조업체들이 쓰는 B2B 플랫폼인데요. 여러 해상 운송사나 항공사 운임을 실시간으로 쫙 비교해주고 클릭 몇 번이면 예약까지 그냥 끝낼 수 있어요. 아, 그럼 약간 화물 운송계의 스카이스캐너 이런 느낌인가요? 이해가 확 되네요. 그럼 다른 하나는요? 다른 하나는 웹카르고라는 플랫폼입니다. 이건 좀 더 전문적인데요. 루프탄자나 에미레이트 같은 큰 항공사들하고 글로벌 퍼워더들 있잖아요. 문송 주선인들, 이들을 직접 연결해주는 시스템이에요. 여기서도 실시간 가격 확인하고 바로 예약하는 게 핵심인데 특히 항공화물 쪽에서는 이런 실시간 연동 시스템 갖춘 데가 거의 여기뿐이에요. 와, 거의 유일하다고요? 그럼 시장 선점 효과가 크겠네요. 그렇죠. 선두주자라고 볼 수 있죠. 그럼 이런 플랫폼으로 수익은 어떻게 내는 건가요? 수익 구조는 크게 한 세 가지 정도 됩니다. 일단 예약 건당 수수료를 받고요. 그리고 좀 더 고급 기능을 원하는 사용자들한테는 월 구독료 같은 걸 받아요. 프리미엄 기능이죠. 마지막으로 운송사들한테는 이 플랫폼 소프트웨어를 쓰는 대가로 사용료, 그러니까 라이센스 비용을 받습니다. 약간 사스 모델이 섞여 있는 거죠. 아하, 사스 모델까지. 알겠습니다. 최근 성장 지표 보니까 성장이 꽤 가파르던데요. 2024년 실적 어땠나요? 네, 성장이 아주 인상적이었어요. 2024년 매출이 한 2,400만 달러 정도 나왔는데 이게 전년 대비 거의 30% 늘어난 수치예요. 30%요? 와. 네, 이게 그냥 숫자가 아니라 팬데믹 거치면서 물류 시장이 엄청 혼란스러웠잖아요. 그 이후에 이제 디지털 전환이 정말 필수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프레이토스가 그 흐름을 잘 탄 거고요. 그렇군요. 다른 지표들은요? 예약 건수라든지. 예약 건수도 약 97만 건으로 한 26% 늘었고요. 그리고 이제 플랫폼에서 실제 거래된 총 운송료 금액, 이걸 GBV라고 하는데 그로스 부킹 볼륨요. 이것도 3억 1,700만 달러를 넘겼습니다. 글로벌 경기가 썩 좋지 않았던 걸 생각하면 플랫폼 자체의 회복 탄력성이 꽤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네, 매출 성장은 좋은데 그래도 아직 순손실 상태라는 점이 조금 마음에 걸리긴 해요. 재무 건전성은 괜찮은 편인가요? 맞아요. 2024년에도 적자였죠. 한 2,249만 달러 순손실을 기록했는데 근데 주목할 점은 이 손실 규모가 예전에 비해서 무려 65%나 줄었다는 거예요. 65% 감소요. 와, 그런 상당한 개선인데요. 이게 그냥 비용만 막 줄여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수익성 자체가 좋아진 결과로 볼 수 있을까요? 이게 좀 지속될 수 있을지. 네, 좋은 질문이신데요. 자료를 보면 매출 총이익률 자체가 개선된 부분도 있고 또 운영비용 효율화도 같이 진행된 결과로 보여요. 단순히 허리띠만 졸라맨 게 아니라 플랫폼의 수익 구조 자체가 좀 더 탄탄해지고 있다는 신호로 볼 여지는 충분합니다. 그리고 현금 보유액도 한 3,644만 달러 정도로 양호하고 부채 비율도 낮아서 당장 유동성 문제가 생길 것 같지는 않고요. 그렇군요. 주가 얘기도 잠깐 해보면 변동성이 크긴 하지만 그래도 저점 대비해서는 꽤 많이 회복했네요. 7월 기준으로 2.41달러 수준. 근데 베타 계수가 1.79라고요? 이건 좀 높은 편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1.79면 시장 평균보다 변동성이 거의 2배 가까이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이 1% 오를 때 프레이토스는 한 1.79% 오르는 경향이 있고 반대로 떨어질 땐 더 크게 떨어질 수 있다는 뜻이에요. 아, 투자할 때 좀 유의해야겠네요. 그럼 프레이토스만의 강점은 역시 그 네트워크 효과겠군요.
사용사가 많아지면 운송사도 더 들어오고, 그럼 또 사용자가 늘고, 이런 선순환 구조요. 정확합니다. 이미 75개가 넘는 글로벌 운송사랑 2만 개 이상의 기업 고객을 확보했다는 건 정말 큰 자산이죠. 이게 후발주자들이 따라오기 힘든 일종의 해자, 모트 역할을 하는 거고요. 게다가 이 네트워크에서 쌓이는 데이터가 엄청나잖아요. 이걸 나중에 AI 기술이랑 결합해서 운송 경로를 최적화한다든지 이런 고부가 가치 서비스를 만들 수 있는 핵심 기반이 될 겁니다. 아, 데이터 활용 가능성? 네. 그리고 SEKO 로지스틱스나 중국 남방항공, 아메리칸 항공 같은 큰 기업들이랑 파트너십 맺는 것도 단순히 중개만 하는 게 아니라 기술 개발이나 서비스 품질 향상에도 도움이 되고요. 물론 성장 기회만 있는 건 아니겠죠. 리스크 요인도 분명히 있을진데요. 당연하죠. 가장 큰 건 역시 경기 민감성입니다. 글로벌 해상 운임이나 항공 화물 수요가 줄어들면 프레이토스 수익에 바로 타격이 오겠죠. 예약 수수료가 주 수입원 중 하나니까요. 그렇죠. 경기를 많이 타겠네요. 네. 그리고 아직 흑자 전환을 못한 상태니까 앞으로 계속 성장하려면 외부 투자 없이도 스스로 돈을 벌 수 있다는 걸 증명해야 하는 과제가 있고요. 또 구글 같은 빅테크 기업이나 아니면 기존의 아주 큰 물류 회사들이 자체적으로 디지털 시스템을 막 강화해서 경쟁자로 나설 수도 있다는 점도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군요. 정리를 좀 해보면 프레이토스는 이 디지털 물류라는 큰 흐름에서 약간 퍼스트구버 같은 위치에 있고 강력한 네트워크 효과랑 SaaS 기반 비즈니스 모델이 장점이네요. 네. 재무적으로는 손실폭을 줄이면서 개선되는 모습이지만 여전히 흑자 전환이라는 숙제랑 경기 변동성 리스크는 안고 있고요. 성장 잠재력은 충분히 주목할 만하다고 봅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런 생각도 좀 드네요. 프레이토스가 계속해서 엄청난 양의 운송 데이터를 쌓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걸 단순히 가격 비교나 예약 편의를 넘어서서 만약에 AI를 통해 미래의 해운 노선이나 항공 노선을 예측한다거나 아니면 특정 지역에서 공급망 병목 현상이 생길 걸 미리 감지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만약 그게 정말 가능하다면 이게 글로벌 무역 시스템 전체에 어떤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지 한번 상상해 보는 것도 굉장히 흥미로운 지점인 것 같습니다.